야, 세상에. 하지마. 선은 무릎 뜨는 거 아니야. 세상에. 이유미님은 처음 보는 모습이다. 쩔쩔매는 모습.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유미님과 함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네, 왜 이렇게 저- 오랜만에 왔어? 아,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뵈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제가 지금 인천 와 있는데요. 네. 이 책상 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오늘은 제 딸을 소개할게요. 어머, 너무 귀여워. 야, 인사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왕감자예요. 성우 왕씨고 이름은 감자예요. 감자는 감자인데 왕감자 3개월? 3개월이라니. 됐어요. 아, 근데 너무 세상에. 똑똑해. 제 말을 다 알아들어요. 네, 말티푸래요. 말티푸. 음. 너무 귀여워요. 지금 네. 촬영해야 되는데 감자 덕에 응. 한 30분은 딜레이 된 것 같아요. 야, 저는 여기 들어와서 응. 일단은 여기서 치킨을 드셨었다는 것과 그 냄새를 맡아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서 뭔가 지금 바닥에 뭐가 많다는 거를 감자 덕에 알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번에 제가 강아지 처음 키우면서 네네. 겪은 일인데 등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얘네들도 주민번호가 있어요. 예, 요즘은 좋아져서 네. 한국도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아가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는 것도 아가 이름이 뭐예요? 정말 약간 딸 가진 것처럼. 예. 그래서 제가 성은 왕씨가 감자예요. 그러니까 그 구청 직원이 너무 세게 웃는 거야. 근데 제가 감자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제가 네. 감자골에서 왔잖아요. 양강도 하면 감자예요. 그쵸. 그 감자를 지금도 좋아해요. 아니 그 가난할 때 먹었던 음식들은 보통 그냥 향수로만 먹고 잘 안 먹는다고 물린다고 하는데, 하던데. 감자는 매일 먹어도 안 싫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감자 맛이 북한이랑 좀 달라요. 그래요? 네. 그 북한에서는 제가 살던 양강도에서는 그 종자가 우즈베키스탄 네. 그쪽에서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조금 더 뭐 퍼석퍼석한가요? 그러니까 조금 살짝 고구마 같은 감자예요. 너무 맛이 토실토실해. 아무튼. 네네. 그러니까 전분도 많고. 근데 한국에 와서 딱 먹었는데 토실토실한 맛은 그렇게 없더라고. 여기도 강원도면 감자잖아요. 맞아요. 추우니까. 그치. 북한에는 강원도는 고구마예요. 제일 따뜻한 곳이니까. 제일 따뜻한 곳이니까. 와, 그 감자도 종자가 그렇게 다양하다면서요? 완전 다양해요. 네. 네. 북한 감자를 맛보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난 사실 너무 먹고 한국은 그 노래로 유명하잖아요. 둥글둥글 방 감자 대홍당 감자. 여기 감자가 있어. 와,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그치. 귀여워. 미칠 것 같아. 이게 보면은 그 북쪽에 추울수록 감자가 잘 되잖아. 추운 맛있다면서요. 지방에서. 네네. 맛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감자로 인한 뭐 어떤 음식 같은 거 북한 감자 이런 거를 해도 잘 될 것 같아. 떡을 만들어도 달라요. 감자떡. 너무 너무 맛있지.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너무 얘기를 제가 탈북민 분들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그 감자떡 때문에라도 저는 통일을 해야겠어요. 그 감자 부침개가 그렇게 맛있어요. 감자 이렇게 갈아가지고 감자전 저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먹은 거는 조금 살짝 푸석푸석한데 북한에서 감자를 갈아서 그 전을 부친 거는 쫄깃쫄깃해요. 세상에 달라. 어떡할 거야. 그 전분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튼 감자를 먹고 싶기 위해서라도 빨리 통일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앉아가지고 또 먹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자들 앉으면 먹는 얘기밖에 안 통일을 나. 기대하는 마음이 감자 때문에 조금 후지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아니 여기 왔더니 갑자기 강아지가 저를 반기길래 저는 손님 강아지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데려왔어요. 아니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왜냐면은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는 사람이 얘밖에 없잖아요. 강아지들이 그렇게 반겨주더라고요. 그럼요. 제 동생네가 네. 강아지 2마리 키우는데 제가 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키워봐야지 계속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선뜻 결심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내가 바쁘니까 얘가 그쵸, 혼자 있는 그쵸. 시간이 너무 많고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좀 우울해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얘 데리고 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너무 좋아요. 운명적인 만남은 응.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얘 분양받았죠. 아니 아까 막 종아리로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세상에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제 딱 3개월 됐는데 네. 앉아, 기다려, 손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 아까 찍었어야 되는데. 아, 정말 너무 이뻐 죽겠어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강아지 야, 안녕. 감자 가만히요. 안녕. 여기 앉아 있어봐. 앉아. 감자 앉아. 그렇지. 어. 손 먹을 거 쥐고 있어야지. 손 먹을 거 없으니까 안 하네. 게다가 좀 깔끔하신 성격이시잖아요. 네. 네. 제 지금 가디건 아, 괜찮아요. 얘가 묻힌 거는 괜찮아요. 세상에. 참 한국에서 네. 제가 이렇게 매번 해마다 살면서 살면 살수록 계속 느낀 게 뭐냐면 이 강아지들도 정말 뭐라고 할까 강아지권이라고 해야 되나 동물권 견권. 너무 진짜 대단해요. 북한에서는 진짜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데 한국에는 살아있는 동물, 살아있는 생물은 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또 공원 가면은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잖아요. 예. 강아지 관련해서 뭐 예능 같은 그치, 것도 그치. 많고. 예. 예전에 북한에 있을 때 그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그 영상물이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썩고 병든 자본주의에서는 강아지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도 신겨가면서 지랄 연명을 떱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옷 입히셨네 지금. 그러면서 비난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그 애완동물들 막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는 강아지 하게 되면 사실은 식용. 식물로 네. 좀 뭐 아니면 도둑을 잡는다든지. 아무튼 말이 옮기기도 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많이 키우는데 우리가 상식선을 벗어나는 애완용을 키운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보니까 얘들도 살아있는 생명이고 어떻게 보면 말을 못할 뿐이지 말을 다 알아듣고 이런 애들을 보호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뭐 북한에서는 썩어먹는 자본주의라고 비난하던 강아지를 애견인의 반열에 들어서셨습니다. 예. 네, 너무 좋습니다. 보니까 애기용품과 강아지용품은 돈을 안 아낀대요. 아, 맞아요. 사람들. 그래서 사업을 할 거면 애기용품이나 강아지용품을 잘 하라고 될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동감하시나요? 아, 동감해요. 진짜로.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도 강아지 옷이 그렇게 비싸죠. 비싸요. 요만한데. 다 10,000원 넘어요. 아니 사람보다 옷감도 덜 들 텐데. 그 요즘에 커플룩도 있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네. 사람이랑 맞춘다고 비슷한 무늬 이제 뭐 니트나 맨투맨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그게 그렇게 잘 팔려요. 그냥 식구예요, 식구. 식구야. 그래서 그 비싼 애견 용품 뭐까지 사보셨나요? 아, 지금 애기니까 네. 간식을 먹이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그래도 자꾸 욕심이 생겨서 얘가 이걸 딱 이제 좋아할 것 시작이구나. 같은데 하면서 자꾸 사는데 그것 때문에 배탈 여러 번 만나가지고 그 강아지 동물병원도 있잖아요. 그쵸, 야, 그쵸. 병원도 잘 돼 있더라고 하니까 동물병원만 있어요? 미용실도 다 있죠. 있지. 유치원도 있어요. 맞아, 강아지 유치원 있더라고요. 이거 유치원 등록했어요. 근데 아직 5차 접종을 안 해가지고 못 하는데 병원 갔더니 아니 어머니! 그래서 저보고 어머니라서 깜짝 놀랐어. 아니 간자 어머니! 애를 좀 적당히 먹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먹여서 애 배 좀 봐요? 이러더라고. 세상에 소아과랑 다른 게 뭐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그 어머니란 소리 너무 웃겼지. 그리고 또 동물병원 가니까 와 선생님들이 그 강아지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주사 맞히고 이러는 게 너무 그게 세심하시죠. 그러더라고. 보니. 북한에는 사람도 엉덩이 주사 놓는 것도 아 벗어요 빨리. 퍽 찔러놓고 대충 일어놓고 가요. 소독도 안 하는데. 아, 그 수의사분들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보니까 수의병원이라고 북한에도 있긴 있어요. 그래요? 네, 있어요. 네. 네. 아 수의병원인가 있는데 거기는 그 소, 아, 가축. 가축 그런 거를 뭐 연구하고 또 뭐
병돌까봐 주사 맞히고 뭐 아마 돼지, 소 예, 뭐 예. 이런. 수의사들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간에. 음. 근데 정말 보기 드물지. 그쵸, 그쵸. 예. 예. 근데 그것도 이런 애견인을 위한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 애견을 잘못 키우면 예전에는 또 김정일 때는 그거 썩어병든 자본주의를 본받아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북한도 어. 뭐 제가 듣기로는 요크셔 테리어나 그러니까 간부들이 부를 과시한다고 강아지를 키우기도 했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네. 강아지를 키우는 거는 네. 조금 부예상 진짜 상위 1%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김정일이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선물 대줬다 하더라고. 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키운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야. 뭐 돈이 남아 돌죠. 그렇지. 뭐. 네. 그러니까 키우지. 네. 그럼 선물 받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귀여운 감자 같은 그리고 강아지를 우리는 강아지들은 그냥 못 먹는 사람이 못 먹는 음식을 먹다 남은 거 이렇게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와 여기는 사료. 전문 얘네들이 먹는 통조림까지 그쵸, 그쵸. 습식, 건식, 다 있어. 간식, 뭐, 생, 뭐, 어쩌고. 다 있어. 지금 애완용 그 간식 파는 데 가보게 되면 정말 베리벨람이 다 있어요. 이게 지금 바지를 계속 물어뜯고 있는데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빵으로도 괜찮아요. 난 이 모습이 지금 너무 어색해. 너무 좋아요. 근데 요즘에 강아지 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놀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얼른 강아지 얘기는 끝내고 다른 얘기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제가 오면서 연말 연초니까 연초 이제 들어서기 전에 가장 뭐가 이제 변하셨을까 나의 변한 점이 뭐냐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그런 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사무실 들으면서 감자 보고 제가 다 까먹어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 감자를 보는 순간. 맞아. 우리 또 연말 때면은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 계획이라든가 미리 또 그렇죠. 잡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연말에는 한국에는 모임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너무 바빠요. 특히 뭐 연말 모임 같은 거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많이 동창회라던가 그쵸. 예, 탈북민 분들도 모임 많이 하시잖아요. 하죠. 모임, 행사, 뭐 단체 행사, 예술단 예, 다양하고 또 코로나가 조금 요즘은 잠잠하니까 다시 좀 행사를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맞아요. 예, 좀 최근에 다녀오신 데 있나요? 있죠. 몇 군데 행사를 갔었는데 예전만큼 많이는 안 오더라고요. 그쵸. 예전에는 네. 탈북민 행사하게 되면 정말 많이 왔어요. 저는 막 100명, 200명 단위도 다녀봤어요. 100명, 200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더 많이 왔었어요, 예전에. 근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아무래도 지금 탈북자들도 못 들어오잖아요. 새로 오신 그쵸. 분들이. 예. 이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모임 장소를 더 좋아해요. 또 반겨주시고 환영하는 그 그치. 느낌이 또 있으니까. 그동안에 못 봤던 북한 사람들을 이 행사에 가게 되면 다 만나게 되고 이래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없고 한데 기존에 이미 들어왔던 탈북민들과 이제 행사를 하는데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비어 있는 자리가 네. 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 꽉 차 있으면 좋은데 네, 그쵸. 그래야지 이제 행사를 그 주최하는 데서도 많이 좀 힘이 나는데. 너무 네. 비어 있더라고 보니까 공연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의 공연은 뭐 TV에서도 보거나 뭐 음악 테이프로 듣거나 네. 받아들일 수 있는 경로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 공연은 거의 이런 행사가 아니면 못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저는 이제 북한 노래 들으게 되면은 와 북한에서 저런 노래도 정말 좋다고 네. 신나게 불렀었는데 하는데 네. 한국에 이제는 오래 살다 보니까 발라드니 트로트니 이런 거 많이 듣다 보니까 저거 어떻게 들었지? 조금 이제는 바뀌어요. 취향이 나도. 바뀌시는군요. 바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행사에 가게 되면 어쩌다 듣는 건 괜찮은데 10년, 20년 돼도 아직까지도 북한 노래를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새로운 레파토리가 없을 텐데. 희한해요. 저 멀리 볼 거 없어요. 내 남동생도 네. 밤에 잘 때 북한 음악 들어놓고 자요. 그 어린 시절에 그 들어왔던 게 큰가 봐요. 그런가 봐. 예. 그런가 봐요. 트로트를 아직 덜 들으셨네. 미스트롯 좀 들려주세요. 세상에. 야, 난 지금 야, 이 노래를 왜 듣지? 네가? 아직 북한 노래 들으면은 좀
좀 좋대요. 아무튼 그 어린 시절 뭐 친구들 뭐 이런 게 좀 아마 생각나나 그런 게 보다. 예. 향수로 듣나 봐요. 그냥. 저는 조금 탈북민 행사 저도 안 다녀본 건 아니거든요. 음. 좀 다녀봤는데 제가 다니면서 좋았던 점도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새로운 분들도 만날 수 있고 또 탈북민 분들도 그런 행사 다니면서 또 본인 이야기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하니까 좋은 점도 많았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너무 본인들끼리 탈북민들끼리의 행사 같은 느낌?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가 정말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탈북민 공연 같은 것도 제가 좀 다녀봤는데 탈북민 아니면 정말 그런 탈북민 단체를 하시는 한국 분들 정도고 정말 어떤 다른 한국 분들한테는 많이 이렇게 좀 알려지지 않는 알려지지 않았죠. 네, 그런 느낌이라 조금 아쉽더라고요. 일단은 뭐 초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돈을 드려야 되니까 네.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그것도 있고 어떻게 초대를 하면 좋을지도 잘 모르시기도 하고. 몰라요. 예. 그래서 오로지 탈북민 행사는 그냥 탈북민끼리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거 데려가지고 네. 데려가 주세요. 너무나 야. 지금 주의를 이끌기 때문에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또 보자. 이따 보자. 세상에 너무 아쉬워. 어머. 아니 저렇게 안겨 있으니까 더 인형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너무 아직 조그매. 900g, 1kg도 안 돼, 1kg도 안 돼. 저 다 크면 몇 킬로예요? 2kg. 다 커도 2킬로밖에 안 해요? 애기라서 완전 미니. 저 어떻게 놓고 다니시려고. 안 놓고 다니시네. 그러고 보니까 예? 데리고 다니시겠네요. 계속. 세상에. 그래서 아무튼 간에 네. 그 한국 분들을 많이 초대하면 좋긴 한데 행사 주최 자체가 탈북민들을 위한 걸로 하다 보니까 그쵸, 그쵸. 안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근데 아쉽더라고요. 진짜 오고 싶은데 몰라서 몰라서 못 분들이 오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많아요. 왜냐면 제가 한동안 이제 요리조리라는 프로그램 음. 하면서 탈북민 그런 행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누구 탈북민 뭐 세미나나 강연하는 거 그런 거 현장 가서 제가 찍어 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꼭 그 밑에 댓글로 알았으면 갔을 텐데 그러니까. 몰랐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좀 덜 되는 것 같고 탈북민 분들 자체도 조금 더 만나고 싶은데 이제 못 만나서 아쉬워하는 것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네, 그런 게 조금 또 이제 이미 아쉽더라고요. 알려진 장소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오게 되면은 네, 편해지잖아요. 소통이. 맞아요. 편해지거든. 이미 다 알고 오기 때문에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조언도 좀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해줄 수도 있는데 그 행사에는 항상 한국 사람들이 없어요. 좀 그런 게 아쉽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그렇게 막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와가지고는 네, 조금 더. 통일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해요. 맞아요. 어떤 영상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탈북민 한 명 한 명이 폭탄이 돼야 된다. 한국에 와서. 그만큼 폭탄이라는 게 딱 터뜨려 머리 막히 파편이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좀 동의합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도 어렵죠. 그래도 좋은 점은 긍정적인 면은 그렇게 행사하면서 어쨌든 조금씩이나마 좀 알려지고 더 이렇게 만나고 저는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그런 오프라인 행사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야 자꾸 만나야 돼. 네. 자꾸 만나야 뭐라도 얻어가. 그게 뭐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자꾸 만나야 네. 돼요. 그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안 만나고 나를 드러내놓기 싫고 이렇게 생활하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무슨 일이 탁 닥치게 되면은 우울증이 오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혼자서 집에서 어떤 여성분이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계셨잖아요. 잊을만 하면 그런 뉴스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몽땅 다 본인의 연락 두절을 해놓으면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럼요. 어떻게 알아 모르지. 남이 어떻게 챙겨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댓글을 이렇게 막 써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유미 씨 혼자만 그렇게 잘 나가지 말고 주변 사람 좀 돌보면서 사세요라고 하고. 네. 근데 저도 뭐 돌봐야죠. 그런 사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알려줘야지. 그쵸. 일단은 이렇게 파급력 있게 알리는 것 자체가 그것도 좀 큰 용기인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아무튼. 그 저는 또 음. 탈북민 분들 봉사 활동도 이때쯤 되면 김장, 많이 하죠. 연탄 맞아. 뭐 이런 거 많이 진짜 하시잖아요. 많이 해요. 뭐 개인으로도 하시고 단체로도 그렇지. 하시고 많이 하죠. 그런 거 보면 또 그것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맞아요. 역할인 것 그쵸.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북한에 있을 때는 남을 위해서 봉사라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예요. 네. 봉사라는 그 말 자체가. 근데 대한민국 와가지고 이게 사람이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누구를 챙겨줄 수도 없었던 거고 사실 그래요. 진짜 밥 한 덩어리만 줘도 일주일은 더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굶어 죽는 경우도 있어요. 한 덩어리만 줘도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거를 다 못 본 채고 외면하는 거는 내가 밥을 주면 우리 식구가 굶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니까 식구가.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자기 마음만 조금 그 봉사하려는 그 마음만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와서 나는 꼭 봉사를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봉사라는 거는 사실 뭐 꼭 돈으로 봉사는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거창한 거 사실.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가서 진짜 김치 만드는데 참여해도 봉사가 되는 거고 진짜 연탄 나는 데 가서 연탄 하나 날라도 봉사가 되는 거고 또 뭐 이웃 그 어르신들한테 뭐 인사하면서 조금 뭐라도 챙겨줘도 그것도 뭐 그럼요. 봉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대한민국 와서 그래도 많은 탈북민들이 보답하기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대다수가 한국에 보답하려고 하신다는 거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네. 봉사는 사실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그래도 그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최소한의 그 맞아요. 욕하시는 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니네들이 우리 대한민국 세금을 그렇게 받아먹고 좀 니네 나라 가라 이러면서 안타까워요. 네. 근데 다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저는 더더욱 만나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탈북민 분들 중에서도 오셔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냥 본인들 친구분들끼리만 만나는 만나고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 그러니까 남한 친구들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전 너무 깜짝 놀랐는데. 대다수. 저는 그것도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더 마음을,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을 열어야겠지만 탈북민 분들도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연초에는 새로운 친구 사귀기를 목표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디 가서 우리 그 뭐 회사로 나가던 어디로 나가던 나가게 되면은 이만갑이나 뭐라뭐 클럽 같은 데 나오신 분들 중에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진짜 풀뿌리를 캐먹고 쌀알 못 먹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옛날에 많이 들어서 각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기름도 못 먹고 산다면서요. 고기도 못 먹는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니까 자격지심인 거야. 그렇죠. 자존심 그걸 상하는 계속 거야. 설명하는 것도 사실 지치잖아요. 근데 사실 못 먹었다 하면 어때요? 근데 그 먹었으면 생각이 어떡해요. 나름이거든. 그래서 내가 맞아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았어야 하면 나를 무시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오픈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또 그런 분들은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또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저는 이제 제 생각인데 북한에서는 김 씨들을 김가라고 하더라고 어떤 분들 댓글에 김가래들하고 싸우고 싶어도 진짜 씨를 말리잖아요. 3대를 그쵸. 멸족시키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나 혼자 죽는 거면은 나 혼자 싸울 수도 있는데 우리 가족을 또 우리 선대들 후대들 싹 다 죽이니까 그게 두려워서 못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뭐가 무섭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무섭겠죠. 있는 그럼요. 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와서 북한을 찬양해도 안 잡아가는데 그런 세상인데 어질어질하다. 왜 북한에 대해서 말을 못하겠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쪽에서 픽박받은 것도 사실이고 인권 탄압받은 것도 사실이고 최소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에 네.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 와서 이렇게 떠들어 주지 않으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북한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억울한 거예요.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쵸. 있는데. 네. 조금이라도 그래도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북한 정권의 그 인권 탄압받는 거에 대해서 자꾸 떠들어야 그나마 북한에서 제일 두려운 게 국제사회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북한에서 인권하고 핵이에요. 맞아요, 그거 가지고 맞아요. 자꾸 떠드니까. 그래서 쟤네들이 싫어하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 싸워줘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거든요. 싸우는 게 뭐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예요, 그냥. 폭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뭐 이렇게 또 갑자기 무거운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아무튼 어디를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뭐 못 살았어요? 그렇게 못 먹었어요?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밥에 좀 사주세요. 편안하잖아요, 얻어먹기도. 아, 그거 좋은데요? 아, 나도 좀 그랬으면. 근데 또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또 너무 못 살다가 와서 또 좀 무시하는 경향만 없이 네, 그냥 그럼요. 서로 그냥 위하는 마음 또 알아가는 대화로 그냥 이어졌으면 사람 대 사람으로.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떤 탈북민 분이 연탄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셔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집이 다 가스인 줄 알았대요. 아, 근데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맞아. 우연한 계기로 연탄 봉사를 갔는데 아직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연탄 떼는 집이 많구나라는 걸 알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셨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솔직히 집도 좀 작은 것 같고 불품 없는 것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러고서 본인이 너무 부끄럽더래요. 자기는 정말 몰랐다. 정말 몰라서 그랬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대한민국도 아직까지 이렇게 열악한 곳이 있죠. 환경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 뒤로 정말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북민 분들도 더 대한민국 사회에 더 좀 뻗으셔야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도 뭐 한국 분들도 조금 더 탈북민 분들 이해하는 또 따뜻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예, 맞아요. 네, 우리가 빨리 소통을 많이 해야지. 네. 진짜 통일이 딱 됐다 할 때 그렇게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강아지들도 서로 만나야죠. 막 감자가 한쪽에서 감자 생각이 여기에 지금 떠나질 않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유미카에 출연해 주셨던 김진 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강의를 하면서 통일은 북한 사람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서로 틀린 게 아니다. 그냥 다른 문화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두려움이 그만큼 없어지고 선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아무튼 연말 얘기, 강아지 얘기 네. 재밌네요. 행사 얘기까지. 네. 네. 역시 언제 와도 너무 즐겁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다음 회차는 또 어떤 네. 얘기로 네. 주제 나눌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32기가요. 32기가 돼? 자, 이리 와.